제주의 한 외딴 섬 앞바다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고급 요트 한 척이 불길에 휩싸이며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확인했어?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시체는? 아직 안 떠올랐습니다만 탈출 불가능합니다. 좋아. 철수한다. 보트 한 척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엔 불타는 요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트 반대편 파도 사이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철버? 고개 하나가 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엔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불타는 요트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중얼거린 그가 해안 쪽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거셌습니다. 체력이 빠르게 떨어졌죠. 남자의 팔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머리가 물속으로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안 돼. 아직은.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200m쯤 떨어진 곳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여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웨슈트를 입고 있었죠. 숨을 고르던 그녀가 폭발음 쪽을 돌아봤습니다. 불타는 요트가 보였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도요. 또야?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망설임은 잠깐이었습니다. 젠장. 여자가 욕을 내뱉으며 그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미친 듯이 저었어요. 남자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잠수했습니다. 깊이 들어갔어요. 시야가 흐렸지만 아래로 가라앉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더 깊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자 옷깃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있는 힘껏 끌어올렸어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자를 떠받치며 해안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죽지 마. 이 사람아. 죽지 말라고. 얕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모래 위에 눕혔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약하게요. 살아있네. 여자가 남자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정장 주머니를 더듬었죠. 신분증을 찾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습니다. 꺼내봤어요. 작은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이 남자는 누구길래 폭발 사고를 당한 걸까요? 방수 케이스 안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또라고 했을까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숨막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주일 전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강성수, 그게 이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오현주 씨 집 2층 작은 방에 누워있던 강성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머리를 묶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천천히 마셔요.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강성수 씨는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성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 강성수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았으니까. 도라르방? 도라르방이 낫겠네요. 좋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도라르방이에요. 저는 오연주고요. 여기 도서관 사서예요. 현주 씨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경찰 부를까요? 강성수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뭔가 숨기는 거죠? 괜찮아요. 안 물어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성수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여기 앉아요. 바다 보이는 자리예요. 현주 씨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노인과 바다. 강성수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선택이네요. 책을 펼쳤습니다. 왠지 울컥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은 어부 같은 걸까? 모든 걸 잃고 바다에 남겨진 오후에 할머니 둘이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새로운 사람이네. 바둑 둘 줄 알아요? 조금요. 바둑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서울에선 바둑 둘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 도라르방 잘 두시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성수 씨는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석양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을까? 늘 회의실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있었고, 현주 씨가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리며 서울 말씨를 쓰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와 30대 중반 여자였죠. 아버지가 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지혜야, 조심해. 바닥 미끄러워. 괜찮아요, 아빠. 두 사람이 강성수 씨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물 마셔. 아침부터 한 모금도 안 마셨잖아. 아빠, 괜찮아요. 지혜야, 카디건 입어. 아빠 안 추워요. 그래도 입어.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아빠, 배 안 고파요. 딸이 책을 덮었습니다. 아빠, 좀 그만하세요. 저애 아니에요. 35살이라고요. 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맨날 이러시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딸이 일어섰습니다. 전 밖에 나가 있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든 호두과자 봉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강성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라도 딸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렇게라도 딸이 짜증을 낸다는 게, 내 딸은 짜증조차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늘, 아빠 바빠요. 아빠 시간 없어요.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강성수 씨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라르방, 저 아버지 보고 뭐 생각해요? 강성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아요. 아무리 짜증을 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강성수 씨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있으면 좋다고요. 나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멀었을까요?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저녁이 되어 서울 부부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딸 어깨에 카디건을 살짝 걸쳐줬고 딸은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강성수 씨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강성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눈빛, 무표정하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요트 위에서 본 그 표정. 증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마을에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60대 남자 못 봤습니까? 글쎄요. 승합차가 천천히 마을을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 씨가 도서관을 청소하다가 강성수 씨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다가 명함이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 제약 대표이사 회장 강성수. 현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 제약 강성수 회장이 제주 앞바다 요트 폭발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강 회장은 최근 알츠하이머 완치 신약 개발에 성공, 특허 가치만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주 씨가 라디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족들은 회장 실종 이틀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승계 논의에 들어갔으며 5천억, 회장, 요트 폭발. 현주 씨는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강성수 씨가 도서관에 왔을 때 현주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도라르방. 왜 숨으세요? 강성수 씨가 현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거짓말. 다 기억나죠? 강성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 안 한 이유 아세요? 당신 눈빛 봤거든요. 복수하겠다는 눈빛이었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전 이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주 씨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현주 씨, 조심하세요.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검은 옷 입고 60대 남자 찾는다고. 현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강성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밖에 나오지 마세요. 강성수 씨는 창문으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도서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딸이 보낸 사람들이겠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 사위의 계획, 5천억 특허를 빼앗으려는 음모.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현주 시집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숨겨주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게 6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합차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성수 씨가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실, 똑똑, 딸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계약서 결제 부탁드려요. 지혜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바빠요. 미팅 있어요. 주말은? 주말도 약속 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보름 전, 집, 강성수 씨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혜 생일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야 왔니?
오늘 내 생일인데 밥 차려놨어. 아버지, 몇 살인데 이래요. 내일 회의 있어요. 지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케이크 위 초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성수 씨는 혼자 초를 불어 껐습니다. 일주일 전 신약 발표회장, 회장님 20년 연구 끝에 알츠하이머 완치 신약을 개발하셨는데요. 특허 가치가 5천억 원이라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성수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 길었습니다. 제 딸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앉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해외 출장 갑니다. 축하드려요. 도서관. 강성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죠. 더 높은 자리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5천억 원이 필요했던 거죠. 현주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딸 생각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를요. 처음부터요. 왜요? 5천억짜리 신약 특허요. 그게 이유였어요. 현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위는 지혜한테 말했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회사도 특허도 다 우리 거야. 5천억이야. 그렇게요. 그래도 딸인데. 그래서 더 슬프죠. 내가 20년 연구한 게 딸한테는 그냥 돈이었어요. 강성수 씨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현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당신도 가족한테 상처받은 적 있나요? 현주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도 도망친 거예요? 네. 저도 도망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금방 알아봅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요트 위, 사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5천억 감사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뒤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강성수 씨는 어느 날 밤 열이 났습니다. 현주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라르방, 괜찮아요? 약을 먹였습니다.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새벽 2시, 현주 씨는 침대 옆에서 강성수 씨를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성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현주 씨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죽으면 진실이 묻혀요.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병원, 폐렴으로 누워있을 때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왔어요. 30분 뒤 미팅이에요. 물, 좀, 간호사 부를까요? 딸이 나갔습니다. 강성수 씨는 혼자 물컵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랐습니다. 쏟았습니다. 지금, 제주, 현주 씨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받쳐줬습니다. 강성수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5년 키운 딸은 물 한 잔 안 줬는데 한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은 밤새 간호를 해주더군요. 피가 뭐길래 피보다 진심이 더 따뜻한데. 오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딸이 날 죽이려 했습니다.
5천억짜리 신약 특허 때문에요. 증거는 강성수 씨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현주 씨가 USB를 받았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 전직 검사예요. 강성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였어요. 10년 전 한국바이오 비리 수사했었어요. 그럼, 네, 증거가 조작됐어요. 제가 누명을 썼죠. 당신도 관련됐나요? 아닙니다. 전임 회장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저도 막으려 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다시 조사했어요. 당신도 내부 고발 시도했더군요. 어떻게, 그리고 진짜 배우도 알았어요. 현주 씨가 USB를 돌려줬습니다. 당신 사위, 박준호. 그 사람이 10년 전 증거 조작한 장본인이에요. 강성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부터 침투한 거예요. 5천억을 노리고요. 강성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저한텐 법률 지식이 있어요. 당신한텐 증거가 있고요. 현주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싸워요. 제대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1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강성수 씨는 현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새벽 2시, 강성수 씨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복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계단도 막혔습니다. 현주 씨가 2층 창문을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도라르방, 방문을 박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박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 씨, 나와요. 빨리. 현주 씨가 강성수 씨를 끌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뛰어내려요. 높은데. 죽고 싶어요? 아래에 할머니들이 이불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도라르방, 뛰어. 강성수 씨가 뛰어내렸습니다. 이불에 떨어졌습니다. 현주 씨도 뛰어내렸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방화입니다. 인화물질이 검출됐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강성수 씨는 불타는 집을 봤습니다. 끝까지 날 죽이려 하는구나. 다음 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CCTV에 잡혔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요. 현주 씨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할게요. 밤, 강성수 씨와 현주 씨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 씨 집은 불타버려서 임시로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네. 저도요. 현주 씨, 왜 날 구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강성수 씨는 현주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네. 원수의 회사 직원이었던 나를 구해주고, 숨겨주고, 목숨까지 걸고, 현주 씨가 웃었습니다. 원수 아니에요. 당신은요. 며칠 후,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청부업자 2명 체포했습니다. 강지의 부사장과 박준호 실장이 배우로 지목됐습니다. 현주 씨가 강성수 씨를 봤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갈 시간이에요. 네. 두려워요? 아니요. 이제는요. 현주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가요. 끝을 보러요.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들이 배웅했습니다. 도라르방, 꼭 이기고 와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근처 호텔로요.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운전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쾅!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가 갓길로 밀렸습니다. 현주 씨가 핸들을 잡고 차를 세웠습니다. 뒷차도 멈췄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검은 옷. 현주 씨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현주 씨가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주 씨가 남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있었습니다. 증거 없애. 재판 못 가게 해. 제이, 지혜. 강성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주 씨가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이거 증거로 제출할게요.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증거였습니다. 강성수 씨는 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끝까지 날 죽이려 하네요. 법원 가는 길에까지. 현주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딸에 대한 미련이요. 강성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법정 갑시다. 괜찮겠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석에 강지혜와 박준호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없애면 5천억은 내 거야. 지혜의 목소리. 요트 사고로 위장하죠. 준호의 목소리.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증인을 두 차례 더 살해하려 했습니다. 방화와 차량 공격으로요. 증거가 있습니까? 청부업자들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검사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증거 없애. -J. 증인을 신청합니다. 강성수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성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2달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위가 요트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딸은 배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난 그런 말. 오늘 아침에도 날 죽이려 했죠. 법원 오는 길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5천억이 필요했을 뿐이죠. 아버지, 미안합니다만 이제 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판결. 피고인 강지혜, 살인 미수 및 재살해 시도로 징역 20년. 피고인 박준호, 살인 미수 및 증거 조작으로 징역 25년. 1년 후 제주. 강성수 씨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책방. 현주 씨는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외롭진 않아요? 아니요. 당신 같은 전우가 있으니까요. 할머니들이 걸어왔습니다. 도라르방, 현주야, 밥 먹으러 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진심이 피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천억.
그게 딸이 아버지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3번이나 죽이려 했죠. 요트 폭발, 방화, 차량 공격.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이요.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1달 전에 만났을 뿐이죠. 피가 뭐길래. 진심이 더 따뜻한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있나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요.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꿉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